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보입니다. 오늘은 오트의 EMC 공학, 여기 보면 이제 혼성 신호의 PCB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혼성 신호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날로그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이제 회로가 서로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이제 PCB 아트웍을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냐.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혼성 신호라고 하면은 사실 뭐 크게 봐서는 이제 아날로그와 이제 디지털 신호밖에 없죠,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요 이제 SI, PI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SI라는 거는 이제 시그널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떤 이제 신호가 이제 어떤 다른 노이즈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제대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여기 이제 무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어떤 이제 신호가 제대로 이제 전달되는 거, 아니면 이제 또 PI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의 무결성, 그러니까 이제 전원은 이제 스위칭 로스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시그널도 보면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같은 경우 오버슈트, 언더슈트가 많이 있죠. 이제 또 이런 게 또 EMI 영향을 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이제 주지도 않고 또 받지도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뭐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좀 이제 중요한 개념을 여기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류는 되도록 작은 루퍼를 만들면서 가장 짧고 가까운 경로로 그 전류의 원천으로 기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시스템은 반드시 하나의 기준판, 작은 루프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기준판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기준판이 있으면 이것은 다이폴 안테나가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비근한 예로 보면은 이제 우리 플라이백 같은 거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1차 이제 플로팅 그라운드하고 이제 2차 이제 요 접지하고 요 보면 이제 브리지 캡이라고 이렇게 달죠. 그런 브리지 캡을 다는 이유는 이제 이 신호가 이제 공통 모드 신호가 돌아오는 루프를 이제 줄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브릿지 캡이 없으면은 이제 요렇게 2차를 돌아가지고 이제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 보면은 루프가 커지면은 EMI 방사가 늘어난다. 이제 이랬을 경우에 이제 요 그러니까 요 A 플랜에서 B 플랜으로 이제 신호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크게 이제 둘러오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EMI 이제 방사 노이즈가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 이제 넣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플랜이 하나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기환 경로, 이 기환 경로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고주파. 그 전에 이제 옛날에 뭐 이건 이제 자주 한번 설명을 좀 들었던 내용인데, 어느 이제 소스원이 있고 이제 신호가 이제 이렇게 전달된다.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저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신호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장 짧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죠. 근데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요 같은 길을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요 플랜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귀환 경로가 되겠죠.
귀환 경로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돌아올 때 이제 이렇게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제 플랜 하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그널 레이어를 이제 따라서 판이 하나면은 이제 바로 돌아오면은 이제 이런 그 이제 이런 EMI 노이즈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만일에 여기 이제 스티링 비아가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시그널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이제 돌아올 때 보면은 요 플랜을 이제 두 군데를 거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비아를 우리가 스티칭 비아라고 하는데 이제 기한 경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기한 경로가 없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이폴 안테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 경로가 없으니까 이제 갈 길이 없으니까 요렇게 이제 둘러가지고 공기중으로 요렇게 이제 둘러가지고 기한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EMI 이제 노이즈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폴 안테나처럼 그러니까 다이폴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우리가 이제 전파를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기한 경로가 이제 두 개의 플랜을 지나갈 때는 이 스티칭 피아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둘러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이폴 안테나처럼 이제 나쁜 전파를 이렇게 방사하는 이제 그런 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 어떤 갈라진 접지판 우리가 이제 회로 할 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날로그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AGND 그 다음에 디지털 그라운드 DGND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죠. 근데 우리가 요 보면은 그 회로 시스템 보면 이제 파워는 하나지 않습니까? 이제 전원은 하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아날로그 회로나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로 이제 전원을 이렇게 이제 주는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회로를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해서 아날로그 회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회로하고 이렇게 이제 이 구분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라운드는 다 연결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디지털 회로에서 아날로그 회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신호가 가는 경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고주파 신호 같은 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잘라 놓으면은 이제 이 고주파의 기한 경로가 요렇게 둘러가지고 요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 루프가 커진다는 거죠. 루프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회로를 이렇게 이제 그 했을 때 이제 하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브릿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좀 왔다 갔다 해라 하는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좀 이제 좋은 상태죠, 좋은 상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잘라만 놓고 이 이제 그 어떤 전원에서 이제 이렇게 그라운드가 이제 연결되게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프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이폴 안테나 돼가지고 이제 EMI가 이렇게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은 어떤 그 이제 기한 경로가 이제 잘 안 되면은 이 기한 경로가 이제 공기 중으로 이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요 EMI 노이즈, 그러니까 다이폴 안테나처럼 EMI 노이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다 고주파 신호겠죠, 이제. 그 저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없죠. 이제 상관없는데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했듯이 같은 이제 신호 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이제 갈라진 틈이 있으면은 이제 공기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EMI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진 접지판을 써야 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뭐 포토커플러나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트랜스포머를 써서 우리가 이제 요 분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요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 스트립이라는 걸 이제 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립이라는 건 이제 이 판 위에다가 이제 신호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 자기장이 형성되고 전기장이 형성돼 가지고 밑에 이제 요 접지판 이제 이게 귀환 경로가 돼 있죠. 귀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근데 요 이제 7-1 테이블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요 이제 요 신호 라인하고 접지판의 요 높이 h와 그 다음에 이제 요 접지판의 폭, 요게 이제 그 접지판의 이제 폭이 되겠죠. 폭이 이제 뭐 요렇게 이제 넓으냐 뭐 좁으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노이즈를 감쇄하는 이제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신호 라인 대비 그러니까 요 이제 어떤 그 H 대비해 가지고 요 폭 이제 그 요 기한 경로의 어떤 접지판의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요 저기 노이즈를 이제 좀 그 흡수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폭이 크면 클수록 이제 노이즈 방사가 적게 된다. 이제 이게죠, 이제. 노이즈 방사가 이제 적다. 요거는 이제 노이즈 방사가 많다. 뭐 이제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패턴을 할 때 이렇게 시험관에 있다 그러면은 밑에 이제 그 그라운드 플랜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이제 최대한 넓게 까는 게 이제 좋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요 고주파 이제 신호죠. 이제 고주파 신호 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비환경로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이런 경우는 굳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좀 이제 잘못된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디지털 신호를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 되는데 굳이 아날로그 영역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둘러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아니 그냥 뭐 디지털끼리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그냥 아날로그 영역을 침범해서 하는 바보가 어딨냐 이렇게 이제 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잡한 어떤 아트웍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사실 그 이제 선이 아주 이렇게 엉키고 슬키고 하다 보면 또 다층기판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배선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놨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요 17-5의 어떤 그런 실수는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혼성 I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히 이제 우리 그 AD 컴퓨터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하는 이제 그런 신호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그 이제 아날로그 그라운드하고 디지털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어차피 안에 내부 회로가 이제 그 이제 기능이 아날로그 회로하고 이제 그 디지털 회로하고 이제 이렇게 달라서 이제 핀을 따로 해놨지만은 우리가 이제 PCB 아트가 할 때는 이 최대한 가깝게
가깝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붙여서 그 아트웍을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혼성 IC는 이제 AD 컨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아날로그 회로하고 디지털 회로 했을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잘라도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회로들이 요렇게 이제 침범을 안 하겠죠. 이제 잘라 놓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개 쓸 때는 뭐 굳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뭐 굳이 자를 필요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이제 좀 강조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 보면은 한 시스템의 적지는 오직 하나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어차피 우리가 한 시스템에서는 파워는 하나죠. 이제 파워는 하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그라운드는 이제 파워로 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지털 아날로그 그라운드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파워에서는 다 우리가 스타워 그라운드 개념을 해가지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그다란 콘덴서가 하나 딱 이렇게 이제 버텨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어떤 노이즈를 다 흡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원칙으로 따지면은 뭐 파워 회로든 디지털 회로든 아날로그 회로든 사실은 이제 그 그라운드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로 이제 연결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뭔가 개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이런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결국에는 그 이제 요 파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라운드는 다 연결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그라운드로 이렇게 이제 분리했을 때 이제 그 AD 컨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갈라진 판을, 그러니까 이제 앞에까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는 하나다. 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분리할 필요가 없다. 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안 그렇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패턴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라운드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의료기기나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어떤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또 분리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이제 뭐 여기 보면 누설 조건의 어떤 뭐 요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분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주의를 해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하고 이제 그 디지털 그라운드를 분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겹치기는 이제 좀 금지. 그러니까 아날로그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그라운드를 이제 분리를 하더라도 서로 좀 겹치지 마라. 왜냐하면 겹치게 되면 요 이제 중간에 이제 캡 성분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분리한 게 이제 반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캡 성분은 이제 고주파 신호를 이렇게 이제 패스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그라운드의 어떤 그 고주파 성분들이 캡 성분을 통해서 이제 아날로그 그라운드로 이렇게 전이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겹치는 거는 좀 주의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다층 기판 설계할 때 일단 아날로그 그라운드하고 또 디지털 그라운드를 층별로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신경을 안 쓰면은 이것도 겹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EMI 시험 하다 보면 하거나 아니면 이제 AD 컨버팅을 하는데 오차가 좀 증가한다. 나중에 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오차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또 이게 이제 아날로그 그라운드하고 디지털 그라운드가 이렇게 좀 뭔가 가까이 붙어가지고 인접한 층으로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그 캡 성분에 의해서 이제 디지털에 있는 노이즈가 아날로그로 전달돼 가지고 이제 샘플링 할 때 오차가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혼성 IC죠. 요거는 혼성 IC. IC는 이제 아날로그 그라운드하고 디지털 그라운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디지털끼리는 이제 크게 영향이 적은데, 이제 그 아날로그 그라운드끼리는 이제 좀 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막아가지고 이제 그 아날로그 그 디지털 그라운드에서 오는 노이즈가 아날로그 그라운드로 이제 좀 전이가 되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제 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뭐 이제 그 AD 변환기 제조사에 이제 뭐 데이터 시트 제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한 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레퍼런스 이제 패턴 이런 걸 제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개를 썼을 때는 제공을 하는 경우가 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어떤 이제 설계자의 어떤 경험치로 우리가 극복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AD 컨버터하고 DA 컨버터 이렇게 이제 또 이종으로 있을 때 또 이제 그 서로 이제 좀 분리를 잘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좀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고해상도 ADDA 컨버터. 그러니까 이제 고해상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비트 수가 있는데 8비트.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12비트하고 16비트를 많이 쓰죠, 이제. 근데 18하고 뭐 20, 뭐 24비트 이런 건 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좀 제가 알기로 좀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이 12비트까지는 써봤는데 사실 뭐 16비트까지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12비트만으로도 이제 분해능이 충분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16비트까지는 괜찮은데 18비트, 20비트, 24비트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쪼개는 어떤 그 단위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보면 레졸루션이 아주 정밀하지만은 아주 이제 그 적은 레벨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이 내려갈수록 이제 노이즈의 제하가 이제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이제 아날로그 그 회로 쪽에 어떤 이제 노이즈 유입을 아주 이제 그 최대한 이제 좀 적게 해야 요 이제 비트로 요 레졸루션을 이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18비트나 20비트짜리 쓰는데 패턴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노이즈가 들어오면 이게 뭐 이제 뭐 12비트나 14비트 분해능밖에 안 논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비트 수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이제 그 비트 수에 맞는 분해능을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노이즈가 이제 그 노이즈의 유입을 최대한 이제 적게 막아가지고 요 분해능의 성능이 나오도록 이제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고해상도 이제 ADDA 컨버터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요 잘못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한다고 했는데도 아주 이제 미세한 이제 노이즈가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이제 뭐 한 12비트는 이제 이런 미세한 노이즈도 오케이 했는데, 한 18비트나 이제 20비트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는 요게 요 성능이 이제 안 오더라는 거죠. 이제 이 아주 미세한 노이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미세한 노이즈도 이제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뭐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취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고해상도 변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트림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판이 두 개죠, 이제. 판 1, 판 2.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여기 신호 라인인데 신호 라인은 아예 그냥 감싸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패러데이 케이지처럼 이렇게 이제 감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디지털 신호가 못 나가게끔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때 어떤 뭐 이 보면은 이제 요 아까 이제 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 요 이제 스트림라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스트림라인 트레이스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이제 효과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크로고 마이크로 스트림라인이고 요게 스트림라인이고 라인인데 그 스트림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 1, 판 2 요거는 이제 판 하나만 있는 거죠. 이제 했을 때 이 판 두 개가 있는 게 이제 훨씬 이제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이제 이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을 했을 때는 요게 이제 이 판의 폭이 50H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스트림 라인을 했을 때는 그냥 3H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고해상도일 경우에는 이제 다층으로 해가지고 스트림라인을 하는 게 이제 훨씬 이제 효율적이겠죠. 이제 그 면적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H고 이제 3H인데 우리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특히 이제 고주파를 쓰는 어떤 그런 이제 보드 같은 경우는 또 아주 컴팩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50H만큼 이게 그라운드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사실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택 레이아웃을 이제 층을 늘리더라도 이제 이런 스트립 라인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2비트나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쓰니까 이제 그냥 마이크로 이제 그 스트립 라인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18비트, 24비트 이런 경우는 진짜 특이한 경우고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0층이 아니라 20층을 하더라도 이제 이제 요런 이제 그라운드 판을 이렇게 다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스트림 라인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아주 이제 고가의 이제 그 제품이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스트림 라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H1하고 H2라고 하면 H1은 H2인데 근데 이제 비대칭 스트림 라인은 이제 H1하고 H2 요 폭이 다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아마 좀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효과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 거의 동등 수준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제 그 PCB를 다층 기판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우리 신호 라인하고 그다음에 요 이제 그 플랜하고 이게 이제 H를 양쪽을 똑같이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제. 예, 그랬을 때 이제 요 비대칭 이제 요 스프링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는 파워 라인이고 얘는 이제 그라운드 라인이고 이런 이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비대칭 라인으로 하더라도 이제 그 효과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스트림 라인하고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해상도를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아예 갈라라 분리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이제 아날로그 회로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갈라 버리는 것도 이제 방법이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이 고해상도 어떤 이제 ADDA 변환기를 저는 사실 12비트 이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대한 경험은 사실 없는데 우리가 이 고해상도는 보통은 이제 16비트 이상 여기 보면 이제 18비트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18비트 이상일 때는 이제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스트림라이너를 하고 그다음에 분리를 하고 이제 요런 이제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AD 변환기하고 또 해야 될 때 이제 이 샘플링 클락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샘플링 클락, 그러니까 샘플링 주파수다. 샘플링 이제 이 주파수인데 얘가 이제 노이즈에 의해 가지고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그 어떤 노이즈에 의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스큐하고 짙은데, 스큐는 이제 일정한 딜레이고, 그 다음 짙은 이제 클럭이 이렇게 이제 어느 폭을 두고 자꾸 이제 떨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샘플링을 이제 어떤 신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딱 일정하게 이렇게 샘플링을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요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트는 이제 그 노이즈에 의해서 이제 그리 되겠죠, 이제. 노이즈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그런 이제 그 샘플링 어떤 주기가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으면은 여기 이제 그 신호 시스템의 이제 Z 변환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해 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이 Z 변환을 할 때는 이제 샘플링 하는 이제 그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게 계속 이제 이, 이 디지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이 주파수 영역이 이제 이 파일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주기는 이제 요 N, 그 내가 샘플링 하는 요 이제 그 주기를 기반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뚫리면은 샘플링 하는 어떤 그 이제 그 주파수가 노이즈 해가지고 이제 지트가 생기면은 이제 미세하게 뚫리면은 요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 자체도 이제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고조파 노이즈가 자꾸 실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지트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신호대 잡음비, 그 쓸데없는 노이즈가 이제 그 SNR에 이제 요런 게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신호는 요 이제 점선이죠, 점선인데 복원된 신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샘플링 하는 그 주파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흔들리는 그만큼 이제 고주파 성분이 더 생기겠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D 변화를 하든 DA 변화를 하든 이제 오차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지트나 노이즈 해가지고 지트나 이제 어떤 스큐나 이제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요 이제 요 신호대 이제 잡음비가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그 이제 해상도를 요 해상도를 이제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심해지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분명히 16비트 이제 AD 컴포터를 썼는데 패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노이즈 때문에 지트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샘플링 하는 주기도 막 틀려지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제 그 나는 16비트 AD 컴퓨터를 썼는데 실제 나온 해상도는 60대 이제 그 이제 요 10비트 해상도밖에 얻을 수 못 얻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해상도가 높은 이제 AD 컨버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아주 미세한 노이즈도 이제 영향을 안 받도록 우리가 이제 패턴 설계를 아주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혼성 신호를 쓰는 AD 컨버터나 이런 걸 쓸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일단은 요 이제 출력 전류를 최소화하는 게, 내가 AD 컨버터에서 이제 나가는 이제 그 어떤 출력 전류를 줄여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버퍼를 써서 이제 좀 출력질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지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버퍼와 그 다음에 이제 그 AD 컨버터 사이에 이제 저항을 이제 넣어주면은 이제 그런 이제 전체 RMS 출력 전류도 이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지 전류도 줄일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 그림은 이제 요 책을 통해서 저도 처음 봤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그라운드고, 요쪽은 이제 그 디지털 그라운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샘플링 클락 있죠. 샘플링 클락을 이제 아날로그 그라운드에 이제 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이제 두는 이유가 이제 지트를 이제 노이즈에 의해서 그러니까 줄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샘플링을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저기 AD 컨버팅을 하기 위해서 샘플링 하는데, 얘가 디지털 그라운드 쪽에 이제 일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지트나 스큐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샘플링 주파수가 계속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이제 떨리면은 이제 해상도도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수직 격리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면 우리가 휴대폰 같은 데는 많이 쓰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블라인드 비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리드 비아 이제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그 뭐 첨간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상징이 이제 고가죠, 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아트웍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PCB 제작도 이제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가인데, 이제 필요한 경우는 뭐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직 경기라는 거는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요 겹치는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라는 이 디지털 그라운드하고 이 겹치는 걸 이제 그러니까 레이어가 이렇게 인접하면은 이제 캡 성분에 의해서 이제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수직 격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라운드를 좀 이렇게 많이 띄워야 되겠죠. 이런 캡에 의해서 이제 노이즈가 전이가 안 되게끔.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제 전원 공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파워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디지털 이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넘어오는데, 그때 필터나 레귤레이터를 쓰는데 이제 그때 위치를 요 아날로그 그라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그라운드 사이에 이제 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위치도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커플링을 잘 해줘야 되는데, 디커플링을 하려 그러면은 일단 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디지털 이제 요 디커플링 캡을 다는데, 그때 연결을 우리가 이제 요 디지털 핀에 요 이제 핀에 직접 연결했는데, 핀 직접 연결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그 여기 이제 이런 이제 예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그 핀에 캡을 핀에 이렇게 직접 연결해라. 요게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다. 뭐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공정 제어 문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뭐 이것도 이제 앞에 한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뭐 해놓은 이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앞에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고주파 신호는 우리가 이제 그 그라운드 분리를 좀 잘 안 해놓으면은 이제 그 다이폴 안테나처럼 이제 공기 방사돼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EMI 노이즈가 된다. 다이폴 안테나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레이어를 두 개를 지나는 이제 판을 두 개를 지날 때는 이 스티칭 페어를 해가지고 귀한 경로를 우리가 확보를 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귀한 경로를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를 우리가 분리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이제 우리가 전원 그라운드에서 합치게 돼 있다. 합치게 돼 있다. 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혼성신호 IC 쓸 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좀 특히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그러니까 AD 컨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 사이에 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고해상도 같은 경우는 그 해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아날로그 회로 쪽에 이제 그 어떤 노이즈가 이제 침입하는 걸 우리가 아주 이제 좀 세심하게 우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패턴을 요때 이제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트림라인을 우리가 쓰는 걸 컨트롤한다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노이즈 때문에 어떤 샘플링 이제 주파수가 흔들리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해상도를 이제 얻을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양자화되는 그 아날로그 회로 부분에 어떤 노이즈가 침입해가지고 이제 그 원래 신호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샘플링 하는 이제 그 주파수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지트나 스큐에서 이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샘플링 하는 그 클락은 아날로그 그라운드 쪽에 두는 게 이제 좋다. 이렇게 깨끗한 어떤 거기서 이제 해야 샘플링 어떤 주파수가 흔들리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정확한 그 해상도를 구현을 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토의 어떤 전자파공학 이거는 이제 18장이 이제 좀 그 마지막 남았는데, 일단 그 자료 정리는 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좀 연속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좀 이제 그 요 오토의 EMC 공학이라도 좀 이제 일단 빨리 좀 끝내놓고 뭔가 좀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영상도 아마 그 이제 18장 마지막 그 이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좀 금요일이고 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